오늘은 이제 메나테크의 이 비전과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보상 플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스템을 익히는 게 MBA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메나테크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도 배워보는 시간이 둘째 시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집중하실 마음의 준비 다 되셨죠? 네, 사장님들께서 시간을 투자하신 만큼 멋진 교육과 함께 멋진 값진 것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 메나테크에 대해 보상 플랜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펼쳐서 어떻게 돈이 되는지,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지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한 시간인데요. 사장님들께서 정말 마케팅 이 보상 플랜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되면 이 사업을 정말 즐겁게 진행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상 플랜 강의해 주신 사장님께서는요, 리더스 그룹의 수장이시자 보상 플랜, 한국 메나테크에서 가장 보상 플랜을 멋지게 풀어주시는 사장님이십니다. 우리 PPD 배재훈 사장님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지원입니다. 처음 들으면은 좀 생소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 좀 처음엔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하는 일이 보면은 이 보상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는 한 계속 영원히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는 것보다는 반복하다 보면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수익성을 따진다든지 수익 구조를 만든다든지 그런 작업들을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런 일에 비해서는 오히려 많이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영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네트워크 사업이 실은 구장 광고잖아요.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매출을 통해가지고 전체 매출에 대해서 저희가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어떤 네트워크 회사가 됐든지 간에 그 회사에서 그 마케팅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받게 되는 혜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소득을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메나테크는 어쨌든 기업 철학이 건강 풍요 나눔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건강은 우리 제품을 이해하신 분들은 어때요? 글리코만 이해하시고 나면은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혜택들을 저희가 제공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체계적으로 구축된 보상 플랜을 통해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만들어지는 거고 또 M5M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일만 열심히 하더라도 누군가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메나테크에서는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나테크의 가치를 실현하는 보상 플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나테크 보상 플랜의 최고의 장점은 직관적이고 쉬운 이해가 가능한 보상 플랜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것도 처음에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텐데 실제 다른 회사들, 다른 네트워크 회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영업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서 받게 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문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처음에 무조건 쉽게만 보이려고 단순하게만 풀어주고 나중에 막상 들어가 보면 너무 복잡한 마케팅을 가진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메나테크는 이 우측에 보이는 이 그림처럼 여기에 적혀 있는 보너스만 이해하시면 다 끝나더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 별다른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직급 이상에 가려면 뭐 별도로 붙는 조건이라든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처음에 저희가 이해하는 이 보상 플랜 이대로 저희가 누적하면서 소비자들을 쌓아 나간다면은 그 안에서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특징이 함께하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메나테크 마케팅이 제일 좋은 거는 스폰서하고 파트너 간에 서로 도와가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완벽한 구조로 마케팅이 짜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내 파트너들이 소득을 올리고 성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은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같이 더불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최고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노력에 따른 빠르고 진취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네트워크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사업이 처음에는 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뭔지 봤더니 소비자 한 명 한 명 쌓아가면서 저희가 작은 퍼센트의 마진을 가지고 가다가 뒤로 갈수록 매출이 커지면 따라 가지고 저희가 받게 되는 퍼센트가 커지다 보니까 초반에는 소득을 올리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네트워크예요. 근데 맨하트크에서는 약간은 방문 판매 방식을 약간은 도입을 시켜가지고 초창기부터 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빠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 놨고요. 나의 목표에 따라서 더 큰 소득을 위해서 내가 더 큰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 용어들이 중요한 용어가 이게 다예요. 저희가 맨하트크 사업을 앞으로 하게 되면서 여기에 있는 단어 몇 가지만 이해를 하면은 맨하트크 보상 플랜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글자가 조금 작죠. 이 차트를 서울에서 쓰던 차트들이라 서울에는 모니터가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사업 기간은 저희가 12개월 단위로 사업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12개월 동안에 하나의 BP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 단위를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소시에이트는 일반적으로 저희 같은 사업자형 회원을 어소시에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자동 주문. 이거는 자동적으로 주문을 생성시켜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할 때 쓰는 용어고요. 다운라인은 저희가 누군가를 후원해 가지고 파트너들을 만들어 나갈 때 맵 개보도상에서 내 하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운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레그는 저희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한쪽 라인을 형성을 시키고 그다음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두 번째 라인을 형성을 시키고 라인이라고 표현하는 이 자체가 레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맨하트크에는 여러 레그가 필요하진 않고 처음에는 두 레그 위주로 사업을 하다가 어느 정도 성공자의 위치에 올라간 다음부터 세 번째 레그, 네 번째 레그를 키워서 최종적으로 네 번째 레그까지만 하더라도 맨하트크의 최고의 직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여기 보면은 후원인하고 추천인의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영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자영 사업을 할 때하고 그때는 잘 쓰지 않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후원인이라는 거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나를 통해서 내 하위에 많은 파트너들이 생기는데 그 파트너들이 생길 때마다 계보도상에서 나의 바로 위에 스폰서 그 사람들이 나의 후원인이 되는 거예요. 계보도상에서. 그래서 저희가 여러 라인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라인을 먼저 키우기 위해서 내 인맥이 됐든 파트너의 인맥이 됐든 한 라인으로 쭉 뻗어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인맥이라 하더라도 내 파트너의 다운라인으로 저희가 등록을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때 그 후원인의 개념은 회원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계보도상에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이 후원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추천인은 나의 직접적인 인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컨택해가지고 A라는 파트너 하위에다가 회원가입을 시켰을 때 그분의 계보도상에서는 위에 스폰서가 따로 있을지 모르더라도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추천인은 나로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PV라 그래서 포인트 볼륨이에요. 이거는 모든 제품에 부여되어 있는 점수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저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하다 보니까 맨하트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똑같은 마케팅을 가지고 똑같은 보상 플랜을 가지고 똑같은 혜택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도 우리도 글로벌이야 하지만 실제 들어가면은 나라마다 보상 플랜이 조금씩 틀려요. 그런데다가 나라마다의 혜택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플랜을 따르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 나라마다의 금액을 가지고 PV를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맨하트크는 전 세계가 동일한 PV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에서 제품이 출시됐을 때 달러로 얼마인지에 따라서 PV가 결정이 돼요. CV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후원수당 계산을 위해서 제품에 부여되어 있는 점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카탈로그에 보게 되면은 CV라는 게 표시되어 있어요. 각 제품마다. 그거는 대략 판매 가격의 72% 정도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가치세도 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걸 빼가지고 회사에서 적정 보너스를 지급하기 위해서 CV를 정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저희가 보너스 계산할 때 1단계에 8% 받는다 그러면은 판매 금액에 대한 8%가 아니라 판매된 CV에 대해서 8%를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PPV라는 거는 개인 포인트 볼륨, 이거는 내 점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운라인 포인트 볼륨은 나를 통해서 형성이 되어 있는 내 모든 파트너들의 매출을 다운라인 포인트 볼륨이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상 플랜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메나테크는 어소시에이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실버 어소시에이트, 골드 어소시에이트, 디렉, 실버 디렉, 골드 디렉, ED, 실버 ED, 골드 ED, PD, 브론즈 PD, 실버 PD, 골드 PD, PPD 이런 식으로 직급이 올라가게끔 성취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취할 수 있는 기준은 뭔지를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DPV 전체 파트너들의 포인트 볼륨을 통해 가지고 매달 몇 점의 점수가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나의 직급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 한 개 라인에서만 점수가 올라왔을 때는 불로소득이 만들어질 유지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적어도 두 라인 이상에서 6대 4 정도의 볼륨으로 이 직급의 점수에 도달했을 때 이 직급을 인증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조항들은 이 밑에 나와 있는데 별다른 거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비율을 맞추면서 이 점수, 메뉴에 있는 점수만 성취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쭉 올라가다 보니까 실버 ED까지는 100% 두 라인만 가지고도 가능한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골드 ED부터는 3개의 라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그 용어 사전에 레그로 되어 있으니까 3개의 레그로 정정을 할게요. 3개의 레그가 있어야만 골드 ED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부터 세 번째 라인의 조건은 100PV만 있으면 돼요. 100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100점이라는 거는 금액적으로 따져봤을 때 20만 원이 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세 번째 라인은 내가 단순 소비만 하더라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라인 조건에 별로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단지 골드 ED 이상 갈 때는 액티브 라인으로 100점 이상의 점수가 세 번째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조건 그대로 해가지고 실버 PD까지도 2개 라인만 가지고 갈 수 있게끔 메나테크에서는 보상 플랜을 짜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첫 번째 받게 되는 보너스들을 보면은 추천을 통해 가지고 받는 보너스들이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초창기부터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회사에서 제공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첫 팩 주문 보너스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천 위주로 가는 거예요. 추천 보너스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프리미엄 커스텀 팩을 하나씩 추천할 때마다 그분이 구매한 금액의 10%를 저희가 보너스로 받는다는 거예요. A라는 사람한테 내가 추천을 해가지고 이분이 커스텀 팩을 하나 구매하게 되면은 금액적으로는 대략 80만 원대 중후반이거든요. 그러면은 대략 한 8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하나 전달할 때마다 바로바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어렵게 이해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하나 추천할 때마다 8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온다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메나테크를 통해서 첫 달에 들어와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 벌고 싶어. 다른 보너스 다 빼놓고 요거 하나만 목표로 가져가시면 돼요. 한 8개 정도 추천하게 되면은 나중에 나오는 보너스들까지 합쳐가지고 10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들어가겠지만 100만 원 정도를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8만 원씩 100만 원 벌려면 몇 개 추천하면 돼요? 한 달 동안 한 14개 정도 추천하면은 100만 원이라는 현금이 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100만 원만 들어오지 않아요. 10몇 개 정도 추천하게 되면 실제로는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보너스를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메나테크가 초반에 돈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유일한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추천으로 받게 되는 보너스가 멘토 보너스예요. 멘토 보너스는 뭐냐면은 내가 한 분 한 분 추천해 나갔는데 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는 직급에 도달하는 파트너 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이때 즉각적으로 매달 발생되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이분이 골드 어소시에이트가 되면은
3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분이 ED가 됐을 때는 10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 한 명 한 명 추천하면서 그분의 직급에 올라가게끔 도와드리게 되면은 그분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직급에 대한 이 소득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보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네트워크에도 이런 보너스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역시도 초반부터 또 장기적으로 안정화된 보너스를 받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멋진 보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추천으로 받게 되는 보너스가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일반적으로 유자격을 150점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50점이라는 점수는 금액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20만 원대 초중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략 한 25만 원 정도의 금액을 내가 단순하게 사용만 하는 소비자라 하더라도 유자격이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보너스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돼요. 단 이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는 회사에서 좀 더 사업을 액티브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조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은 150점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보너스는 아니에요. 사업자라면은 적어도 내가 소비자들을 통해 가지고 한 500점 정도는 해보자라고 회사에서 제안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500점이 금액으로 보니까 대략 한 80만 원대 중반이거든요. 이거 역시도. 근데 저희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한 달에 80만 원대 전달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회사에서 사업자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한번 해보세요라고 안내를 해주는 그런 커트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일단 500점을 하고 500점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추천하게 되면은 8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고요. 내가 500점을 하고 나서 500점 하는 사람 4명을 추천하게 되면은 그때는 20만 원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옆으로 라인을 펼쳐놨는데 이거는 위치는 전혀 상관없어요. 한쪽 라인에 4명을 추천하더라도 20만 원의 보너스는 똑같이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착안해 보시면은 이 전에 보너스 중에 팩 추천 보너스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 추천할 때마다 8만 원이 발생이 된다 그랬는데 그 팩이라는 게 500점의 점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한 달 동안에 4명한테 팩을 전달을 했을 때는 4개에 대한 20만 원의 보너스도 받지만 별도로 또 뭐도 받아야? 팩에 대한 하나에 8만 원씩 해가지고 32만 원의 보너스도 별도로 받게 되니까 팩 4개만 추천하더라도 대략 한 달 동안에 6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후원으로 장기 안정화 보너스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후원으로 받게 되는 첫 번째가 유니레벨 보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 직급이 형성됨에 따라서 단계가 내려가면서 단계에 대한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게 유니레벨 보너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굳이 이 표를 이대로 다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그냥 밖에 나가서 얘기하실 때는 우리 유니레벨 보너스는 그냥 PD 이상이 됐을 때 이거를 받게 되니까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만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돼요. 888664라 그래서 1단계 8%, 2단계 8%, 3단계 8%, 4단계 6%, 5단계 6%, 6단계에 5%, 7단계에 4%를 받게 되는 게 유니레벨 보너스라고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7단계 밑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일단 7단계 밑에까지 만들어 보세요. 저는 그렇게 거꾸로 대답하거든요. 저희 마케팅을 해보니까요, 정상적으로 내가 라인을 구축해서 가다 오면은 PD 이상 되신 분들이 7단계 미만까지 퍼센트가 단계가 내려가 있는 경우들이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적정선으로 맞춰가지고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유니레벨 보너스를 구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를 보니까 유니레벨 단계가 벗어나면은 이거에 대한 혜택이 없다 보니까 어때요? 뎁스를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메나테크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단계가 벗어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이드 볼륨 무한 보너스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단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또 있더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브론즈 PD 이상의 직급에 도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라인을 제외한 사이드 라인에 대해서는 뎁스가 7단계 미만으로 내려가는 것들에 대해서 전체 매출에 대한 0.5%를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유니레벨에 대해서 단계 제한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레벨 보너스에 대해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니까 1단계에 100점이 있고 2단계에 500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유니레벨 보너스를 얘기할 때는 유자격 조건을 규정을 두고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유자격이 150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150점이 안 되는 이 100점은 뭐예요? 단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가 1단계, 여기가 2단계가 아니라 이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여기 500점이 있죠.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1단계로 표현을 해요. 그럼 여기 100점에 대한 거는 퍼센트를 어떻게 받아요? 이거는 이 단계에 포함이 돼가지고 하나의 단계에서 600점으로 점수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너스를 전부 다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니까 120점하고 230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의 단계로 포함이 돼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 위주의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130점, 120점, 100점 이런 식으로 걸리는 자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 미국에서는 보면은 개개인들이 그냥 내가 필요한 것들만 사는 사람들 위주로 회원이 가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많지만 거꾸로 한 자리에 3,000점, 4,000점이 걸려 있는 경우도 저희는 많이 봤거든요. 저희 쪽의 라인에 보면 미국 쪽에 있는 라인에서는 가끔가다 점수가 그런 식으로 올라와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주문하는 게 더 수월치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회원가입도 좀 수월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조건으로 많이 만들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보면은 150점 아니면 500점으로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받게 되는 보너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멋지다고 생각하는 보너스가 바로 이 리더 체크 매치 보너스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바이너리 마케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보상 플랜인데 바이너리 마케팅에서는 추천인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추천인에 대한 보너스 조건으로 가장 강력하게 두는 게 리더 체크 매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보너스를 받으면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받아오는지에 대해서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메나테크에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체크 매치 보너스를 추천 개념이 아니라 후원 개념으로 두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좀 더 쉽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내 직급이 SED가 될 때부터 받을 수 있게 되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내가 SED가 되면은 1세대에 대해서 20%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대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유자격 조건하고 틀리게 SED가 나오면 하나의 세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SED가 되고 나서 나의 파트너가 SED가 되면 거기가 1세대가 되는 거예요. 단 보너스를 받는 거는 내가 SED가 됐을 때 나의 파트너가 SED가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SED 됐을 때는 보통 보면은 ED 한 조에다가 사이드에 매출을 만들어 가지고 SED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ED에 대해서는 세대는 인정하지 않지만 보너스는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ED분이 만들어져서 ED분이 대략 한 7, 80만 원의 보너스를 받았다면은 이거에 대한 20%를 내가 다시 보너스로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것도 단계별로 직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세대가 내려가고 퍼센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 역시도 그냥 최종적인 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GPD가 됐을 때 저희가 받게 되는 게 20%, 20%, 10%, 10%, 2.5, 2.5거든요. 어떤 분이 또 물어보더라고요. 골드 ED는 왜 6세대까지 안 줘요? 6세대까지 만들어주면 절대 골드 ED 직급이 아닐 거예요. 직급이 올라가더라는 거죠. 이것도 회사에서는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가서 골드 PD 이상에 가게 되면은 20%, 20%, 10%, 10%, 2.5, 2.5지만 실제 받게 되는 보너스는 제일 밑에 있는 6세대의 2.5%가 보너스 금액이 제일 커요. 저희도 내일 모레면 또 보너스 들어오는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보너스 내역서가 쫙 뜨잖아요.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그러면은 저희는 항상 보면은 이 2.5%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 이유는 퍼센트는 낮을지 몰라도 6세대에는 옆으로 쫙 퍼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SED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소득의 2.5%를 받기 때문에 더 멋진 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이해하시고 나면 저희가 돈 버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빨리 SED가 되고 나서 내 파트너들이 SED 이상의 직급에 도달하게끔 도와주는 게, 그 다음에는 그분들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우리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은 뭐 골드 PPD일 때 예를 하나를 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라인에서는 1세대 이렇게 GPD가 나와가지고 1세대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분의 파트너는 실버 PD예요. 근데 이분의 파트너가 보니까 ED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두 개를 하나의 세대로 묶어가지고 이 두 분의 보너스에 대해서 20% 정도를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착안하실게요. 내가 ED를 많이 만들면 어떻게 돼요? 이쪽 마지막 라인에 보니까 ED가 있잖아요. 이거는 세대에 포함되지 않아요. 세대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거에 대한 보너스는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파트너가 없을 때 소득을 빨리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ED 숫자를 빨리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소득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거는 회사에서 일회성으로 만들어준 보너스예요. 랭크업 보너스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신규 유자격 골드 ED가 되면은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요. 신규 유자격 PD가 되면은 일시불로 200만 원을 받게 되는 보너스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스텝업 캠프에서 아는 형사제인 갔을 때 대표님이 여기 계신 분 중에서 골드 ED 가거나 PD 가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이 보너스 주겠다고 그때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했는데 좋다 그래가지고, 보너스라는 게 회사에서 참 신중한 게요. 한번 얘기해서 일회성으로 주더라도 그 다음에 또 안 줘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규정화 시켜가지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골드 ED가 되면 1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고, 새로운 PD가 되면 2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원래 다음 달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그럼 이번 달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는 것 때문에 이번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직급을 많이 늘려놨거든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받게 되는 보너스가 글로벌 풀 보너스예요. 이거는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별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브론즈 PD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게 되는 보너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와닿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 보너스를 받게 되면은 내가 메나테크를 통해서 이미 성공자의 위치에 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 세계 매출에 대해서 1.5%를 적립을 시켜요. 그래 놓고 이거에 대해서 지분으로 논아갖는 보너스예요. 브론즈 PD가 되면 0.5지분, 실버 PD가 되면 1지분, 골드 PD가 되면 1.5지분, PPD가 되면 2지분을 주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브론즈 PD가 대략 한 0.5지분이 80만 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지분이 됐을 때 대략 한 160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발생이 돼요. 이거는 편차가 있어요. 직급자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근데 100% 이거는 한국에 유리한 보너스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매출을 가지고 많은 직급자를 만들어내는 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마케팅을 활용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똑같은 매출이라 그래도 미국에서는 PD가 몇 주 없는데 똑같은 매출에서 한국에서 많은 PD가 탄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저희 같은 PPD가 되면 2지분이니까 얼마예요? 대략 한 달에 요 보너스 하나만 하더라도 300 몇십만 원 정도의 보너스가 매달 들어오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요즘 350만 원 정도 벌려면 뭐 하면 돼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지간한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의 연봉 보너스 정도가 글로벌 풀 보너스 하나만 가지고도 가능하게끔 메나테크에서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거죠. 랭크업 보너스가 이게 어제 저희가 회사하고 화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브리핑 받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전체 사업자분들한테 공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예전에는 PD하고 골드 ED만 줬는데 앞으로는 보니까 골드
골드 ED부터 CPA까지 전부 다 일시불로 이 랭크업 보너스를 전부 다 주겠대요. 이제 브론즈 PD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브론즈에는 예전에 없었거든요. 브론즈 되면 300만 원 주겠대요. 저번처럼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원타임 했을 때 첫 달에 절반을 주고요. 퀄리파이 했을 때 나머지 절반을 주겠대요. 그래도 예전에 없던 300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실버 PD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실버 PD가 되면 500만 원을 주겠대요. 마찬가지로 원타임 첫 달에 250만 원, 퀄리파이 할 때 250만 원. 골드 PD가 되면 1000만 원 일시불로 주겠대요. PPD가 되면요 2000만 원 일시불 주겠대요. 다른 거보다도 이걸 가지고 파트너들이 성취하게 되면 어때요? 성취했을 때 저희는 어쨌든 더 안정화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도 멋진 보너스를 제공해 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원스타 도전하고 있는데 원스타가 되면 3천만 원, 투스타는 5천만 원, 쓰리스타는 7천만 원, 포스타는 일시불로 1억 5천을 주겠대요. CPA가 되면은 5억을 주겠대요. 너무나도 멋진 보너스죠. 제가 봤을 때 CPA가 됐을 때 이 5억 받으면 5억 그냥 전체 그룹 잔치하는데 다 써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CPA가 됐을 때 한 달 나오는 보너스가 대략 한 3억에서 4억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치하라고 이렇게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보너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랭크업 보너스 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하나 시행하면은 플러스로 한 가지를 더 주겠다라는 개념이 되게 세요. 그러다 보니까 랭크업 보너스 변경하면서 여기에다가 코리아 랭크업 프로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이 한정적이에요. 2025년도 3월부터 2025년도 12월까지만 해가지고 이 기간에 새로운 골드 ED가 되시는 분들은 랭크업 보너스 받잖아요. 받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유지를 하게 되면은 매달 25만 원의 보너스를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에. 그래서 지금까지 골드 ED가 받지 못했던 새로운 150만 원의 보너스를 추가적으로 걸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PD에 대해서도 PD는 한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유지하는 네 번째 달부터 6개월 동안에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매달 50만 원씩 해서 300만 원의 추가적인 보너스를 주겠다라는 맨하트커 코리아만의 프로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으로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많은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동남아의 아주 멋진 리조트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프로모션 자격 조건에 획득하신 분들이 여행을 갈 수 있는 프로모션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바로 다음 달이면은 다음 달 18일 날 저희는 베트남, 나트랑으로 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고요. PD 서밋은 PD 이상분들 중에서 일정 조건을 획득하신 분들은 이 해마다 한 번씩 외국으로 아주 멋진 VIP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죠. PD 서밋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4월 달에 저희가 라스베가스하고 달라스 방문하는 걸로 프로모션이 만들어져 있고 일반적인 여행 아니에요. 진짜 최호화 여행을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여행들을 다녀왔는데 더 기대되는 거는 PD 서밋이에요. 하와이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PD 서밋을 저희가 다녀왔고 이렇게 두바이도 갔었고요. 또 스페인도 갔었고 작년에 하와이도 또 갔었는데 이번에는 PD 서밋이 라스베가스예요. 라스베가스 갔다가 이번에 라스베가스 달라스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메나페스트를 한동안 못했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한동안 미국에서 하는 메나페스트라는 행사를 하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번에 글로벌 메나페스트를 미국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리더들을 참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PD 서밋 자체를 이번에는 미국으로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달라스에 가가지고 포스워드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서 저희가 숙박을 하게 되고 이 안에서 3박 4일 동안의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또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달라스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달라스만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세미나만 듣고 오기에는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될 세미나만 딱딱 정해가지고 듣고 나머지는 달라스에 관광을 하는 패키지를 이번에 만들어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아마 이번에 본사 투어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도 본사에 요번에 가면 참 오랜만에 갈 것 같거든요. 본사에 가면은 이렇게 명예의 전당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저희 사진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메나테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면은 글리코라는 아이템과 우리의 보상 플랜은요, 외부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은 사회적으로 이미 성공해 있는 사람들한테 세제라든지 생필품, 치약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같이 사업해요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메나테크만이 가지고 있는 글리코라는 아주 독자적인 물질이 있다 보니까 실제 메나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미 대단한 성공을 해 놓으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아이템과 보상 플랜이 누구한테든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 또 세미나 할 거예요. 아는 형사님은 올해 저 작년에 송도에서 인증식 받으셨잖아요. 미국에 가면 또 올라가실 거예요. 아주 멋진 드레스를 입고 이 자리에 올라올 거예요. 아는 형사장이 한마디를 하면은 옆에서 통역사가 동시통역을 해줄 거예요. 그런 무대가 또 만들어질 거고요. 색달라요. 미국에서 인증받을 때는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문화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요번에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예전처럼 많이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인증받을 때 저희 PPD 올라갔을 때가 이때가 3,000명이 와 있었거든요. 3,000명 중에서 한국 사람은 400명뿐이 안 됐어요. 나머지는 다 서양 사람, 뭐 중국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스피치 한다는 것도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밀리니엄 달러 클럽에 2015년도에 올라갔어요. 이거는 저희 통장으로 들어온 돈이 100만 불이 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또 인증을 이렇게 받았죠. 이미 이렇게 많은 100만 불 클럽에 가입하신 분들이 나와 있고요. 저희를 통해서 저희 파트너가 또 100만 불 클럽에 올라가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한 분의 파트너가 또 올라갔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분의 파트너가 또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는, 나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의 백만장자를 만들어낸다는 것도 대단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은 신규 유자격 직급 및 재자격 조건. 그러면 저희가 PD라는 직급, 예를 들면은 PD가 되기 위해서는 처음에 PD 자격 조건은 원타임 PD가 되는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인증하는 유자격 퀄리파이 조건의 PD가 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3번 이상의 PD에 도달했을 때 회사에서는 퀄리파이 PD로서 모든 인증을 다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도 내가 PD라는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 조건이 12개월로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연도 안에 아까 얘기했던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10월 달 안에 3번을 유지하게 되면은 나는 그 직급에 대한 대우를 회사에서 받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Q12 직급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PD를 1년에 뭐 6번, 7번 해가지고 PD인 사람도 있지만 1년 내내 PD를 유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를 회계연도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10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PD를 유지한 사람들한테는 그냥 PD가 아니라 Q12 PD라는 직급을 인증해주고 있다라는 게, 이런 직급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새로운 직급에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도전하면서 내가 항상 지금 가지고 있는 직급을 Q12 직급으로 바꾸는 목표를 가져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사업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Q12 직급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급을 성취하면서 직급에 대한 어떻게 보면 끝이 없는 도전 과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게 또 하나의 혜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 최고 직급에 올라가고 거기에서 끝나면은 사업이 좀 루즈해질 수 있는데, 회사에서는 나의 목표에 따라서 성취할 수 있는 직급들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PPD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PPD가 최고의 직급이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새로 생긴 제도가 뭐냐면은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 CPA라는 직급을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PPD가 돼가지고 그냥 볼륨이 올라가면은 미비하게 저희 보너스도 계속 올라가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틀에 따라 가지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전 세계 최고의 직급이 3스타 PPD라는 직급이에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 사업의 성공률이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성공해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근데 그거를 가장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게
저희가 지금 현재 PPD라는 직급에 와 있잖아요. 성공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위에 스폰서들의 직급을 보면 되잖아요. 저희 바로 직대 스폰서는 배주원 임영진 사장이고 저희 여동생 부부고요. 3스타 PPD에 와 있어요. 그 위에 직대 스폰서가 강영수 정일자 사장님이에요. 이분들이 3스타 PPD에 가 있어요. 그 위에 직대 스폰서가 정지만 사장님이에요. 그분 역시도 3스타 PPD예요. 그러면 저희 업라인은 어때요? 전부 다 3스타 PPD예요. 성공률이 어떻게 돼요? 100%라는 거예요. 단지 내가 어느 만큼의 열정을 투자를 하고 얼마만큼 오랫동안 지속을 하는지에 따라서 결과치는 달라질 수 있지만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거죠. 오랜만에 보상 플랜을 있는 그대로 다 풀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안 푸는 이유가 지루해요. 졸리거든요, 원래. 근데 졸면서 듣더라도요, 이거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다 보면은, 누구든지 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고, 맨하트크에는 숨기고 있는 보상 플랜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가서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이런 거 안 해요. 지금 얘기한 보상 플랜이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상 플랜을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 많은 소득을 올리는 사업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메나테크의 보상 플랜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보상 플랜 중에 내가 여기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또 플랜을 스폰서님들이 짜주시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메나테크가 주는 보상들, 그게 돈뿐 아니라 여행과 많은 인정과 다 모든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차트를 사장님들께서 한번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그려보시고 그리고 또 이해해보는 시간, 반드시 복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6가지 보상 플랜을 집중해서 배우려는 마음만 가지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님과 함께 홈미팅을 통해서 보상 플랜 공부하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고요.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메나테크에 대한 비전, 그리고 아이템, 그리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돈이 되는지 보상 플랜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저희가 첫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것, 이 MBA는 메나테크의 어떤 사업의 시스템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시간은요, 이제 이 메나테크 사업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성공의 8단계는 리더스 그룹의 3가지 시스템 중에 한 가지인데요.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사장님께서는요, 한국 메나테크의 작은 거인이라 불리우고요, 리더스 그룹의 수장이자 시스템의 여왕 PPD 박상민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미입니다. 예전에 조금의 네트워크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진짜 네트워크 쉬워졌네. 그 쉬워졌다는 게 뭐 이게 행동이 쉬워졌다는 게 아니라 미팅 가자가 너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미팅이 활성화된 네트워크들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사장님들도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미팅을 활성화시키는 게 나의 비즈니스에는 플러스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소득혁명이라는 이런 책을 읽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면 거기에 제가 새로운 단어를 알았는데 패시브 프러너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그게 이제 그 책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책에서 만든 합성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동 소득원이에요. 자동으로 올라오는 소득원.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되든 그게 진정한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는. 그래서 어마무시한 그런 돈이 아니라 패시브 프러너,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소득을 만들어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월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게 정말 큰 부자가 아니어도 당신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아서 거기에 네트워크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아빠 가난한 로버트 기요사키가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던 10배의 법칙, 그 사람이 저자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책이 있지 않을까, 내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치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장님들이 정말 네트워크가 무엇이에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정말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진짜 수억 수천을 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네트워크는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패시브 프러너가 되는 것 같아요. 자동 소득원을 만들어놓는. 그런데 그 책의 처음 하두가 뭐냐면 요즘에 만든 책이에요. 요즘에 나온 책인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타이밍에 진짜 가난한 사람,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 패시브 프러너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그걸 잘 낚아서 잘 보고 정말 내가 그러면 진짜 자동 소득원을 좀 만들어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 우리는 그 아이템으로 메나테크라는 글리코 영양소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걸로 진짜 자동적인 소득원을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이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그거 어떻게 팔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거 어떻게 해? 이렇게. 그래서 저희는 이걸 다 가르쳐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공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이라는 거를 오늘부터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매뉴얼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건너뛰고 내 멋대로 뭔가를 하다가 지쳐서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사업을 그만두는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게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 어떤 사람은 정말 2사람한테 말하고 그만두고,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어떤 사람은 1년. 근데 사장님들이 거기에 맨 처음에, 그 책이 맨 처음에 하두가, 내용이 뭐였냐면, 아버지가 70살이 다 되도록 정말 일을 하시던 분. 근데 우리 아버지는 왜 저렇게 평생 일을 할까? 가난 말기를 가진 환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 말기를 가지고도 일을 하셔야 되는, 저 어르신은 왜 평생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부자가 못 됐을까? 근데 그 돈 번 이유가 봤더니 자기 와이프를 먹여 살려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고 아이를 키우는 오롯이.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꿈을 이루지 못. 너무 슬프지 않아요? 병원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가 한 얘기가 나는 꿈을 이룬 적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꿈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패시브 플래너가 되려는 첫 번째 이유는 꿈이 있어야 된대요. 그 책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꿈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는 꿈이어야 된다 얘기예요. 아니요, 거 책엔 얘기했어. 좋아하는 일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케이스는 정말 진짜 뭐 쪼꼬미다. 누가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부자가 된다. 아니요. 돈을 벌리는 일을 하되 이유가 정확한 일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는 일. 돈 벌려고 자다가도 일어나는 만약 그런 비전이 있다라면 근데 그 비전은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꿈. 그래서 자가 진단을 하셔서 내가 진짜 돈을 벌어야 되나 그거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돈을 벌려고 나갈 수 있나 그거의 도구가 우리는 메나테크라는 것 뿐이에요. 다른 것도 상관없지만 그런데 그것이 자동소득원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만 한번 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 책 보고 첫 장에 70살까지는 정말 나도 돈 벌고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내용을 생각을 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어도 정말 나는 70살까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초창기 때 이 사업을 했을 때 우리 스폰서한테 했던 얘기였거든요. 정말 34살에 몰랐던 그런 여자가 우리 스폰서한테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나는 5년 동안은 돈을 땡전 한 푼 안 벌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5년 후에는 내가 메나테크로 먹고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나의 각오였던 것 같아요. 각오. 사장님들은 어떤 각오로 이 메나테크를 하시고 어떻게 해서 진짜 자동소득원을 근로소득이 아닌 자동소득원을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요즘에 리서치가 나왔대요. 300충이라는 거 아세요? 300충? 이게 요즘에 놀림 단어래요. 300충이. 300충이 뭐냐? 월급 300. 그걸 300충이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걸로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려요. 왜? 300만 원을 못 버는 20, 30대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뭐라 한 거예요? 비하하는 뜻으로 300충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게 이슈화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20, 30대의 월급이 그거에 진짜 못 미치는 사람들이 80%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회사에 리서치해서 했는데 그게 500만 원이다 600만 원 나오니까 20, 30대가 막 발끈하는 거예요. 어디서 있냐는 거지 조사를. 그렇잖아요. 20, 30대에서 그렇게 벌 수 있을까요? 어쨌든 우리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사장님들의 꿈꾸는 모습. 나는 오늘 그 책을 보면서 와, 내가 꿈꾸는 모습은 이 모습은 아니다. 70대에 정말 내가 매일매일 쳇바퀴 돌듯이 돈을 벌고 진짜 먹기 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 그런데 나는 너무 평범한 집 딸이기 때문에 평범하다 못해 가난한 집 딸이기 때문에 나는 아마 그렇게 70살까지도 먹고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그렇다면 그 행위가 너무나 나는 슬플 것 같아요. 저는 지금보다 나아지길 원해요. 저는 항상 원해요. 나는 지금보다 내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기를 원해요. 어떤 게 나아지는 걸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 죽을 때 됐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사람들 있잖아요. 또 먹을 건데 뭐 또 할 건데 저는 또라는 말을 되게 싫어요. 왜 사람들은 뭐 하면 또 할 건데 뭐 그걸 왜 해? 또 할 건데 뭐 해? 그럼 내가 그래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죽을 건데 뭘 그래? 약자같이 살려고 그래요. 왜? 저는 또 먹어도 또 치워야 되고 또 해도 또 그 자리에 갖다 놔야 되고 항상 그걸 원하는데 사람들은 이상하게 야 저녁에 또 할 거잖아 뭐 할 거잖아 뭐 할 거잖아 또 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보다 항상 나아지는 걸로 지금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일 죽으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단지 뭐예요? 저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다라고. 그래서 꿈이 없어진 사람, 꿈을 꿔보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죽은 사람이에요, 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계획이 없는 사람 되게 많아요. 계획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냥 사는지도 몰라. 누구의 노예로 사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계획이 없거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계획이 있는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의 뭐예요? 계획 아래 우리는 그냥 살고 있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살면 성공할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책에도 그 아버지가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후가 너무나 힘들었던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네트워크 비전이 있어 없어 이런 거 생각하는 것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걸 꿈을 향해서 간다라면 저는 어쨌든 꿈이 없는 그 누구보다 우리는 훨씬 낫고 그다음에 이룰 가능성이 많다. 왜? 나는 꿈을 꾸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나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이게 자가진단이에요, 실은. 자가진단은 지금의 나의 모습을 딱 하시고 지금이 나의 인생의 최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잃을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이게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모습들을 다 생각하더라고요. 나빠질 수 있죠. 근데 내가 어떤 거를 해도 나빠질 수 있어요. 근데 자가진단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가진단 그리고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지만 메나테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 미래, 욕구, 역량.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2, 3 내가 이때 어떻게 될 건가? 욕구,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가? 뭘 원해요? 돈을 원하는 거죠. 역량, 무엇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무엇은 시스템이 다 가르쳐 드립니다. 셀링 포인트.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의 이 8가지를 한번 해보자. 이게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에 맨 먼저 나왔다는 거는 나를 어떻게 해요? 그냥 준비 단계. 내가 할 수 있는 준비 단계. 첫 번째가 꿈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꿈. 해야 되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된대요. 오늘 그 책에도 당시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이유를 찾아야지만 자동소득원을 만들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장님들이 날씨가 조금만 추워도 안 나가고 눈이 와도 안 나가고 그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노를 해서 안 나가고 그거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꿈, 그다음에 목표 결단. 그래서 첫 번째 꿈과 목표, 성공자란 가치 있는 자기의 꿈을 점진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 한 번에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실현시키면서 나가는 사람. 나의 꿈은 무엇인가? 꿈, 시작하는 힘입니다. 시작. 이게 크지 않을 때요. 진짜 위대하지 않아도 돼요. 시작하게 하는 꿈은요, 정말 뭐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 나 먹는 것만이라도 해서 시작해볼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메나스테이션을 깔고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랬냐면 나 먹는 것부터 시작할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시작이잖아요. 시작은 별게 아니에요. 우리 여동생이 드디어 결단이라는 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입에서 그렇게 뱅뱅뱅뱅뱅 20년 동안 뱅뱅뱅 하다가 드디어 어저께 처음으로 언니 나 한번 해볼게. 그러면 그 친구한테 무슨 꿈이 생겼을까? 이유는 반드시 그 친구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얘기하고 내가 아무리 잘 되는 모습을 보여줘도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겨야 되더라. 변화하게 하느니, 지속하게 하느니, 포기하지 않게 하느니. 그래서 성공의 8단계에 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간절한 꿈은 진짜 있는가? 나의 이유예요. 이거 내가 다 없앴는데 꿈이 생기면 나를 움직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를 변화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치고 힘들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해준다. 저는 다른 것보다 꿈이 생기면 꿈이 간절해지면 이유가 없어지더라고요. 어떤 이유? 내가 못할 이유, 안 할 이유. 저는 딱 그거였던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이 사업을 했을 때 수없이 많은 경제적인 거, 그 다음에 명단 없는 거, 말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옷 없는 거, 뚱뚱한 거, 이런 게 나는 다 이유였어요. 저는 다 이유더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이유 딱 하나는 진짜 간절한 꿈이었어요. 나한테 매일 그딴 짓 하고 다닌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일어나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내가 간절한 꿈. 꿈이 크면 작은 장애물을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꿈이 크면요 추운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이거는 근데 꿈이 작으면 모든 장애물에 걸리죠. 사장님들의 꿈이 얼마큼 크냐는 거예요. 사장님들의 꿈이 사장님들의 그 우울함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크냐, 사장님들의 뭐 하는 것만큼 크냐, 그냥 내가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은데 그거보다 나의 꿈이 큰지 안 큰지, 이거는 사장님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꿈을 크게 가지란다고 꿈을 크게 가질 수 있나요? 왜? 꿈의 크기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꿈의 크기는 너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정말 내 장애물을, 왜냐면 나는 진짜 여기에도 넘어져. 본인들이 너무 잘 알면 그거보단 큰 꿈을 가져야 돼요. 그거보다는. 나는 멘탈이 너무 약해. 그러면 그거보단 큰 꿈. 그걸 이길 수 있는 꿈. 그거부터 한번 사장님들이 찾아야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목표 설정하는 겁니다. 계획이 없는 목표는 허황된 거예요. 목표가 없는 거. 계획이 없거나. 그래서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타임별로. 이거는 스폰서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단기 1개월에서 3개월, 중기 3년에서 3개월에서 1년 뭐 이렇게. 그런데 오늘 아까 마케팅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랭크업 보너스가 지금 발표가 됐어요. 근데 새로운 랭크업 보너스가 지금 브론즈 PD 되시면 300만 원 주잖아요. 어쨌든 300만 원 줘요. 그러면 봤을 때 파트너들한테 골드이드를 독려할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훨씬 낫다는 거예요. 사장님들이 조금 더 뭐예요? 사장님들의 비전을 가지고 사업자들한테 랭크업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제가 요즘에 여행 가자 GIP 가자 그걸 되게 많이 하거든요. GIP가 그들은 뭐예요? 골드이드잖아요. 근데 골드이드 가면 우리 회사가 당신 그 달에 50만 원 줘. 그리고 그걸 유지하면 50만 원이야. 그래서 여행 갈 때 딱 6개월만 딱 유지하잖아? 그럼 얼마예요? 당신이 받는 게 랭크업 100에 125만 원 그거 하면 175만 원 돈을 받는 거 그때. GIP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방언하는 게 아니라 그 6개월 동안에 당신이 GIP 첫 여행을 가면서 내가 랭크업 프로모션을 받아서 진짜 175만 원이라는 돈을 별도로 받잖아요. 여행도 가고 골드이드도 가고 어떤 거를 주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더 사람들한테 GIP를 가자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중기도 짜고요, 장기도 짜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해요? 누구한테? 지금 막 아직은 나의 꿈이 없고 막 하는 사람. 근데 막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요,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들은 반드시. 근데 오늘 만나는 그는 골드이드를 간다니까요. 오늘 만나는 사람이 훨씬 쉬워요, 사장님. 내가 해보니까.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올해 GIP를 보내든 PD를 보내려면 내가 그보다 끌을 수 있는 열정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야 하는 부분. 그래서 정리정돈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너무 심한 거는 뭐라고 나와요? 2주 동안 안 입는 옷을 버려라 이렇게 나오면 너무 막 안 봐요 내가. 왜냐면 혹시도 보다가 버릴까 봐. 근데 막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정리정돈은 뭐예요?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우리 아는 여사님이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집 정리를 했다고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 정리정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버릴 걸 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마음. 그래서 제가 정말 심란할 때는 제가 청소를 해요. 우리 집이 깨끗한 이유는 딱 하나, 매일 심란해. 그래서 매일 밤마다 씻고 닦고 저는 자다 말고도 일어나서 청소를 해요. 잠이 안 오면 청소를 해요. 그럼 우리 남편이 저게 또 애가 또 맛이 갔구나 이래요. 근데 청소를 하고 나면 싹 정리돼요. 진짜 싹. 머리를 이렇게 뭐 좀 매고 누워 있는 것보다 청소를 하고 나면 한결 뭔가가 딱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뭔가가 딱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청소를 싹 해놓고 심란해서 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너무나 오늘은 딱 시간이 났길래 오늘 청소를 해놓고 이제 또다시 도전하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정리정돈을 했는데 어쨌든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정리한 후 버릴 것을 버려야 저는 뭘 정리하냐면 머릿속을 정리하라고 싶어요. 머릿속. 많은 복잡한 걸 넣어놓고는 사업이 되지 않아요. 딱 하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 딱 하나만 머리에 놔야지 많은 것들이 싹 정리돼요. 그러니까 이것도야. 근데 결국에는 돈만 벌면 돼. 그러면 그거 하나만 집중해야 돼. 이해가시죠? 진짜 그랬어요. 저희가 집에 갔는데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고 의료보험에 압류가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 하나하나 다 해결하려면 답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엔 답이 뭐였어요? 내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전기가 끊길 수도 있고 의료보험이 막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근데 결국엔 내 통장에 돈만 들어오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것만 했어요. 당장 물 써야 되면 물만 살리고 당장 불이 꺼지면 당장 불만 살리고 저희 그렇게 했어요. 당장. 근데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결단하시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사장님들이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결단을 하면 사장님들이 우선순위를 낸다니까요. 얼마 전에 이상원 과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이랬어요. 사업자들은 우선순위가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상원 과장한테 매너테크는 우선순위가 없는 회사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직원도 우선순위라는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신기한 게 사업자들이 직장인들한테 우선순위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직장인들은요 회사가 우선순위예요. 그들은 말할 필요가 없어. 왜? 월급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 그러고 알잖아요. 아침에 도장 찍어야 되는 보험도 그렇고 다 그게 우선순위예요. 그거 안 하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월 1,000을 벌고 싶은 이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게 통하지가 않아. 너무 하찮은 것에 또 하찮은 거 뭐예요? 밥 먹자 거기에도 우선순위가 밀리고 그리고 뭐 하자 거기에도 밀리고 뭐 다 밀려요. 근데 실은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운동은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 차 마시는 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누가 후원 부탁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막 잡다하게 잡아놓은 스케줄을 다 없애버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밥 먹는 거, 차 마시는 거, 뭐 이런 걸 하나도 모임 막 이런 거를 하나도 포기하지 못해요. 저는 여행 가는 거 안 가도 돼요. 미팅만 착 잡히면 여행 그까짓 거 왜 가요? 근데 사람들은 실은 이 매너테크의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 정말 뭐예요? 미팅 나오다가 앞에서 누굴 만나면 차 마시러 가더라고요. 나오다가 길에도. 그만큼 우선순위가 없는 이 일에 정말 이 일에서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장님들 스스로가 우선순위를 찾아야 된다. 근데 우선순위를 찾는 방법은 꿈밖에 없어요. 비전과 꿈. 성공 8단계 있어. 어떻게 하면 마법, 성공 법칙이 있어. 이제부터 성공 법칙입니다. 아까는 내가 스폰서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시면 돼요. 드림보드도 만들고 내가 그럼 올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얼마만큼 벌 수 있을까? 내가 지레짐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래. 아까 전에 마케팅을 봤더니 그 GRP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GRP가 골드 ED가 되면 랭크 보너스를 받는데 그 선까지 내가 그럼 올해 한번 해볼래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짜라는 거예요. 플랜을 짜보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하면 돼요. 어떻게? 세 번째 명단 작성하시는 겁니다. 명단 작성. 누구와 같이 할 건가? 그랬더니 너무 거창해요. 누구랑 함께 할 건가? 너무 거창해. 그냥 누구랑 같이 치약을 쓸 건가 생각하시고요. 누구하고 같이 10만 원을 벌려고 할까? 사장님들 머리가 너무 복잡한 것 같아. 어떻게 복잡하냐면 나와 똑같이 여기에 인생을 걸 사람을 찾는 것 같아. 근데 저는 한 번도 나와 같이 여기에 인생을 걸 사람을 찾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는 엠브로토스를 먹을 소비자를 찾았고요. 두 번째는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저는 다 터치해요. 그리고 아까 같이 나만 먹을 사람을 데려다가 내가 야금야금 쟤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행을 가자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인생을 바꿔보라고 야금야금 얘기. 근데 사람들은 내가 급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나하고 결단하고 이거 하자. 이런 사람 처음부터 없어요, 사장님. 그냥 처음에는 정말 간단하게 쓰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후속 관리로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실은 명단 좋고 후속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뭘로 하려고 그래? 사업 설명에서 끝내려고 그래. 사업 설명에서 비전 보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장님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과 내가 친분 갖는 거는 친분 있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후속 관리를 통해서 친분을 주고 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은. 그래서 성공 노트를 적는 겁니다. 명단은 치약, 칫솔 쓰고 산포린스 쓰고 폼클렌저 쓸 사람들을 그냥 죄다 적고요. 이제부터 사장님들이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폼클렌저 써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얘기하는데 그 주스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는 딱 하나예요. 그 주스 하시는 아줌마들 되게 무서워요. 그 아줌마들 진짜 저돌적이고요. 되게 무서워요. 어떤 자리에서든 얘기해. 저불저불 앉아가지고 아무 자리에서나 어떤 자리에서나 몇 명 있어도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 보잖아요.
말할 타이밍인지 아닌지, 말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지 않아요? 뭐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비싼 걸 팔려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가볍게 얘기해 보라는 거야. 가볍게 얘기해야지. 미팅 장소까지 안 와도 돼요. 미팅 장소까지는 목숨을 거는 사람이 와도 돼. 하지만 내가 만나서 내가 이 사업을 전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후에 목숨을 걸고 나의 꿈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제품과 사업을 전달할 건가? 모든 사람. 점 찍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먹을까 안 먹을까, 이 사람을 할까 안 할까가 아니라 그냥 누구 다 그중 가까운 사람. 그 다음에 이왕이면 사업은 나 돈 좀 벌까 하는 사람. 돈도요 1억 2억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학원비 정도 벌까? 근데 이거 전달해서 이렇게 해볼까? 이런 사람 전달해도 돼요, 사장님. 근데 내가 급하니까 진짜 인생을 거는 사람들을 자꾸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내 네트워크 안에 10만 원 버는 사람, 30만 원 버는 사람, 100만 원 벌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지 탄탄한 네트워크가 됩니다. 바위만 있다라고 해서 큰 꿈만 꾸는 사람들이 있다 해서 내 네트워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네트워크 안에는 모래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자갈도 있어야 돼. 그리고 정말 큰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내 네트워크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꿈을 꾸는 사람들을 모아놔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나시는 거예요. 1대1로 명단을 적으면 스폰서님과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만날 건지 만남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무서워해요. 거창한 거 얘기해야 되니까. 근데 그럴 거 없다니까요. 사람들은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여동생이 어저께 그러더라고. 언니, 내가 이걸 시작을 할 건데 우선 살부터 빼야 되겠어.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답을 내왔어요. 전에는 내가 사업을 시키고 싶으니까 다이어트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업을 시키고 싶. 근데 하긴 했어요, 열심히. 근데 자기가 왜 다이어트를 꼭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 보니까 하둥말동 이랬어요. 근데 어제는 자기가 언니, 내가 나부터 다이어트를 해서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라는 얘기를 꼭 듣겠대요. 그러면 전화하고 지금 꼭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기가 빼야 되겠다는 이유가 확실하며. 그런데 또 뭐가 달라질까? 또 달라지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전에는 살 빠져도 살 빠졌다 그러면 뭐가 빠져 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가 사업을 할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살 빠진 것 같은데 안 빠졌어 이래요. 그러면 딱 거기서 끝나. 말이 이어나가지 않고 소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살 빠졌네. 그러면 어떻게? 그래, 나 살 빠졌어. 이렇게 돼요. 내가 요즘 먹고 있는 게 있거든. 이게 다거든요. 내가 먹고 있는 게 있어.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첫 말이. 내가 이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그 선에서 딱 끝나고 조금이라도 나한테 마음이 있으면 근데 그건 누가 시켜줘? 홈미팅에서 아니면 1대1 미팅을 통해서 사장님들이 자꾸 가르쳐줘야 돼. 이 말하는 걸 가르쳐드려야 되더라고. 말하는 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왜냐면 사람들이 다 알 것 같잖아요.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겸손이 몸에 배서 이뻐졌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끝나. 살 빠졌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럼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뻐졌네요. 그러면 화장품을 바꿔서 그런가? 내가 팔고자 하는 것을 딱 찍어야 돼요. 그럼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내가 요즘에 화장품을 바꿨는데 그거 바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나한테 이뻐졌대. 이렇게 얘기하면 끝내잖아요. 어떤 거야? 그러면 내가 아는 여동생이야. 내가 아는 언니야.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대1 만남할 때 뭐 해야 하면 돼요? 뭐 하며? 나이스들이 내가 왜 만났는지. 세포가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게 네트워크인데 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 내가 우리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니가 메나테크 하잖아. 그래서 거기 제품 썼더니 이렇게 다이어트가 됐어.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근데 언니 얘기하기 싫으면 그냥 딴 거를 붙여서 얘기해도 되고요. 어쨌든 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는 스토리.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에요, 실은. 말할까 말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나한테 떠날까봐가 아니라 나만 자신감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내 자신감이지. 제가 어저께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하는 이유가 내가 팔아먹는 것처럼 보일까봐. 첫 번째.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코리아나 다 파는 거잖아 이래요. 두 번째. 날 떠날까봐. 그러면 덜 살았구나 이래요.
다 떠나는데. 근데 그 이유 때문에 못해요. 근데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얘기해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냐? 아니요. 네트워크라는 경험이 없고 어떤 것을 이렇게 남한테 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런 게 문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런가? 이렇게. 왜 그 사람도 화장품을 이제까지 20년 동안 전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똑같다는 거예요, 사장님. 똑같아요.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와 내가 달랐던 거는 나는 좀 더 여유롭게 전달하고 그는 꼭 팔아야 되겠다 이게 있더라고요. 그것만 다르더라고요, 결국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 언쟁할 필요 없어요. 언쟁하면 다시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미팅 프로모션 하시고요. 요거 2대1 만남 할 때 똑같아요. 스폰서와 이게 내가 이 차트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껌에서 스폰서와 프로모션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 똑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다른 거보다는 1대1은 나 혼자 만나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떤 게 더 낫나요? 이렇게 누가 물어요. 그러면 내가 너무 자신 없어. 그러면 스폰서하고 다 만나세요. 그 대신 빨리 만나세요. 일주일에 한 20명씩. 그러면 결과가 나. 그리고 2대1,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빨리 설득해서 1대1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명씩 2대1로 만나면 다 만나와요. 진짜 압축해서 만나야 돼요. 압축. 2대1은 1대1을 많이 하고 만약 꼭 필요한 타이밍이 있으면 같이 다니면 좋아요. 근데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어떤 게 더 하기 쉽냐면 사장님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1대1이 훨씬 쉬워요. 제가 초창기 때 2대1로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스폰서하고 같이 가서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 소비자하고 약속을 해서 스폰서냐고 잡으려 했더니 스폰서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소비자고 또 막 이렇게 날짜를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약속이 캔슬이 됐어요. 제가 그런 케이스를 몇 번을 겪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이러면 능률이 안 오르는 거예요. 아니, 스폰서하고도 약속을 잡아야 돼? 이거 소비자도 잡아야 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내가 결론은 뭐냐면 내가 다 만나면 돼요. 나는 만날 시간이 있거든요. 아, 좋다. 그럼 내가 다 만나자. 망치든 말든.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너무 좋았어요. 왜? 스폰서 시간 물어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날개를 달고 내가 멋대로 다니고 멋대로 명단을 가지고 막 휘지고 다닌 거예요. 뭐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캔슬이 나면 또 딴 사람 만나고 뭐 취소가 되면 또 딴 사람 만나고 시간 비면 너무 수월한 거예요. 너무. 왜냐면 스폰서하고 같이 다닐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스폰서하고 같이 이동하고 같이 와야 되니까 중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 저는 외로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었는데 스폰서와 같이 다니까 그게 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혼자 다니는, 저는 진짜 후원이라는 개념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손가락에 꼽혀요. 손가락에. 저는 파트너 후원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난 스폰서 후원은 받지 않았는데 파트너 후원은 받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컨택을 해놓고 파트너한테 가서 파트너 보고 다 하라고 그래요. 왜? 내가 매일 가서 얘기를 하는데 매일 같은 사람 만나면 좋아해요? 그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파트너가 있어. 근데 이 파트너가 가서 딱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분이 스폰서인지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 후원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파트너를 되게 좋아해요. 왜? 그러면 주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 후원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일이 더 없어진 것도 있어요. 왜? 제가 컨택해놓고 파트너 주고 내가 해놓고 파트너 주고, 그래서 저는 그걸 파트너 후원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초청하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미팅에 초청을 하든 유튜브에 초청하든 뭘 하든요, 사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셔야 돼요. 아니 MBA에 들어와 그러고 끝나면요 MBA 안 들어와요. 사장님 들어오게끔 해야 되고 보는 걸 확인해야 되고 봤으면 봤다라는 걸 그래서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주면 보지 이게 안 봐요. 그래서 사업자 하나 만드는 게 그만큼. 근데 여기까지 모시고 올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그런 노고는 하셔야지 사업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 숙제는 체크해야 되고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스폰서분들을 프로모션한다. 오늘의 강의에 대해서는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오늘 강의가 뭐야.
그런 거 없이 강의를 주시지 마시고 오늘 강의를 줄 때는 이런 거를 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앞자리에 같이 앉거나. 그리고 웬만하면 MBA도 역시나 같이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실은. 근데 그게 안 된다라면 하기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팅 후 미팅을 한다. 애프터 미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MBA든 유튜브든 보고 나면 꼭 어땠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어땠어요?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혹시 듣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적어두세요라고 얘기하시면 그분들이 적어두려고 되게 열심히 읽는 분들이 있어요. 듣는 분들이. 그래서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은 그냥 잘하든 못하든 내가 아는 만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끝나요. 아는 만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잘하는 내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진짜 잘하는 법의 팁을 드릴까요? 100명을 2달 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사가 돼요. 도사가 된다니까요. 100명을 2달 안에 해버리면. 안 먹어도 되고요. 틀려도 되고요. 엉뚱하게 얘기해도 되고요. 아무렇게 얘기해도 돼요. 그냥 100명을 내가 2달 안에 만나본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사업 설명의 달인이 될 겁니다. 아마 심리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게 될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먹히겠구나. 근데 나는 아직도 못 먹히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순수한 거예요, 실은. 그 사람은 순수한 거예요. 저는 여울에서요 그렇게 만나고 났더니 이 사람들의 분위기를 알겠고요. 이 사람들의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크로징이 되는지 내가 석 달을 사람을 왕창 만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밀당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밀당이 뭐예요? 크로징 할 때 밀당이잖아요. 많이 넣을까 적게 넣을까? 뭘 넣을까? 나는 마음은 작심은 클린을 끊으러 왔는데 이거 분위기가 영 아니네? 그러면 이게 밀당을 하게 되더라고요. 밀당. 그래서 우선은 저는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제품이 들어가자. 왜? 그게 꼴투리가 돼야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무조건 제품 밀어놓고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첫 시도였어요. 저는 100만 원 넣는 게 목표가 아니고 200만 원 넣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어떤 거라도 하나 제품을 넣고 그다음부터 뭐예요? 그다음부터 이 문턱이 닳도록 다니자. 저는 진짜 후속 관리를 잘하자라고 생각을 했지 사업 설명을 잘하자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저는 사업 설명에 자신이 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잘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잘한 거는 뭐 완벽하지도 않았고요. 한 번에 다 하지도 않았고요. 저는 한 번에 다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스요? 예스 기대하지 않았어요. 왜? 내 설명을 듣고서 누가 먹겠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설명을 듣고서 누가 먹겠나. 왜?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끝나버리는데 이걸 해서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내가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딱 끝났는데 누가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너무 잘했나? 이렇게 완벽했나? 막 이런 거. 근데 사장님들이 나중에 파트너하고 같이 후원을 가보세요. 얼마나 진짜 막 더 막 용기가 막 충전해가지고 충천해서요. 얼마나 더 잘하는데요. 없던 용어도요. 살랑살랑 너무 잘해요. 제가 그렇게 진짜 PT를 초창기 때 사업자 데리고 나는 스폰서님 모시고는 많이 안 갔지만 파트너 데리고 소비자 데리고 진짜 사업 설명하면서 되게 많이 트레이닝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실은 파트너가 나오면 가서 해봐야 돼요. 내가 자신 없어서 자꾸 스폰서한테 막 이렇게 넘기잖아요. 그러면 나는 절대 늘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초창기 때 잘한 거는 그거였어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명단 내가 했고 파트너 나오면 내가 가서 스폰서 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늘더라고요. 파트너 사업을 해주다가 내 능력이 늘고요. 내 실력이 늘었어요. 저는. 내 걸로 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레그에 사업자를 컨택하기가 쉬워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세 번째 하기가 쉬워졌고요. 그리고 최고의 사업 설명은 정말 나였던 것 같아요. 나, 열정. 제가 초창기 때 개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이거에 대한 비전이 없었는데도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했던 말은 똑같았어요. 레코드 같이 뭐라 했냐면 내가 메나테크로 성공할 거거든요. 이랬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 제가 메나테크로 꼭 성공할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래요. 네트워크면 아유 이래요.
근데 전 성공할 거예요. 왜? 포기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막 웃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당신들은 맨하테크로 성공한 여자를 볼 겁니다. 이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 진짜 열심히 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그래서 사장님이 곧 맨하테크를 하실 겁니다. 왜? 내가 열심히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언젠가는 컨택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그리고 사인업을 해주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또 그 사람을 딱 만나면 또 그랬어요. 오늘 사인업 해 이랬어요. 그럼 왜? 내가 사업을 올해로 끝낼 거거든 이랬어요. 내가 사업을 올해 끝낼 거거든. 올해 사업해. 그래서 진짜 내가 올해 업그레이드 될 거야. 업그레이드 될 건데 당신과 함께 할게 이러면요. 제가 이게 이분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거 들으면 이게 이분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다 했어요. 근데요. 그게 10이면 9이 먹혀요. 사람들이 정말 누군가가 그때 내가 직급자가 아니었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그래 같이 돈 벌자 이런 멘트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다단계에서 그런 멘트 되게 많이 하잖아요. 돈 갖고 와, 돈 벌게 해줄게. 우린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돈만큼의 열정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다음에 후속 관리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던 사장님 사업 설명이 중요해요. 후속 관리가 중요해요. 사업 설명을 해야 후속 관리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 설명을 엄청 많이 하는데 후속 관리를 안 해요. 저는 후속 관리는 정말 잘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후속 관리예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그나마 연이 잘 안 끝나요. 연이. 왜? 그 점점점점 끈끈끈끈 이거를요 계속 이어와요. 저는 무자르듯이 자른 소비자가 한 명도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다시 너를 만나리라. 그리고 끝날 때는 되게 아름답게. 그러니까 끝나는 게 뭐예요? 나중에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오늘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야지 내가 또 전화해도 반갑잖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열정 있고 항상 즐겁고 왜? 다음에 또 만나야 되니까.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사업의 시작은 후속 관리입니다. 후속 관리. 사장이 후속 관리를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업이 진전도가 되게 빨라져요. 만약 사장님들이 정말 사업이 너무 급해. 나 올해 진짜 내가 결단했어. 그럼 후속 관리를 되게 빨리 하셔야 돼요. 후속 관리를 얼마나 빨리 하셔야 돼요? 오늘 만나고 일주일 때 만나는 건 후속 관리가 되게 늦는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해서는 비전을 못 봐요. 특히나 사업자들은. 그래서 그거는 사장님들이 결단하시는 겁니다. 후속 관리는 정말 빨리 하셔야 되고 자주 하셔야 된다. 만남 후 48시간 안에 하라. 만남은 다음 약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최종적인 만남의 목적은 우리가 미팅 청소하는 거예요. MBA 들어라, 사업 설명 들어라, 그 다음에 원데이 세미나, 비전 세미나 하루만 가자. 경청.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니즈는요 들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그분이 안 듣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데 우리 배재훈 사장님이 그분을 이렇게 약속을 잡았어요. 근데 그분한테 뭐냐면 이게 그분이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걸 하는 걸 아니까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밥은 먹을 거지만 당신이 하는 그 네트워크는 하기가 싫어. 이렇게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내가 상관하지 마세요 이랬어요. 우리 배재훈 사장님한테. 그런 거는 1도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밥 앉자마자 네트워크 얘기했어요. 제가.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들을 준비를 하고 왔어요. 그것도 더 놀라운 거는 같이 올까 싶었대요.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여자분을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네트워크는 하루라도 빨리 사인업을 하는 게 나니까 오늘 당신 하세요. 그때 하더라고 바로. 너무 신기하죠.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근데 그분이 뭐라 했어요? 나 먹는 것부터 시작할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그냥 맨하시트에서 하나 깔아준 건데 나 먹는 것부터 시작한대.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제 불 붙이는 건 제가 할 거예요. 왜? 내가 이제는 가만히 안 놔두죠. 사인업을 한 그 순간부터 약간의 내가 비전을 저는 비전은 확 주지 않는 한 계속 그 상태로 가요. 그런데 비전을 많이 딱 가졌다 그러면 그때는 빨리 불질러요. 근데 안 갖는다? 그러면 그거는 오래 가요.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암만 줘도 비전을 줘도 불이 안 붙어. 그거 되게 오래 가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 우선 뭐 하는 거예요? 킵 해두고요. 딴 데서 열심히 하시고
가서 또 찔러보고 또 킵해두고 또 찔러보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어느 시점 되면 그분이 타이밍이 생겨요. 행운이란, 그 책에 뭐가 나왔냐면 행운이란 이렇게 나왔어요. 행운이란. 행운이 뭔 것 같으세요? 내가 오늘 어저께인가 읽었던 책에 행운이란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시간이 맞으면 행운이래요. 그런데 거기에 조건부가 있어요. 틀에 갇힌 상자에서 벗어나라라고 나와요. 당신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야지 행운이. 당신의 안전지대에서는 절대 행운이 없대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나의 틀에는 행운이 없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와서 적절한 장소와 적절한 시간이 맞아야 행운이 오더라.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순간에는 행운. 매일 그래서 우리가 행운이 없는 것 같아요. 로또를 사러 딴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사장님들이 행운을 잡고 싶거나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분한테 뭔가를 주고 싶다면 좀 기다리셔라. 상담, 수시 상담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명단을 가지고, 그다음에 월초 상담, 그다음에 올해 상담, 아까 봤던 랭크업 보너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거. 구체적인 목표를 여기 오늘 모시고 온 분들과 상담하시면 돼요. 난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담은 반드시 해야지만 뭐가 나와요? 계획이라는 게 나옵니다. 계획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싶다면 상담하셔라. 그리고 복제하는 겁니다. 뭘 복제해요? 처음에는 모래알 같이 내가 오는 거예요. 아, 나 한번 그냥 회원가입만 해볼까? 근데 자갈이 되는 거예요. 나 여기서 한 100만 원 벌을까? 아니면 50만 원 벌까? 자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정말 벽돌이 되고 바위가 돼보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할까? 한 자리가 차지하는 게 뭐예요? 뭔가를 가는 게 아니라 나의 꿈을 여기서 한번 이뤄볼까? 그거가 되면, 그래서 사장님들이 모래일 때 모래를요 모으시고요, 사장님들이 자갈일 때 모래를 모으셔. 그리고 내가 그거 되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나의 그릇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시스템에 사람을 갖다 넣어야죠. 그래야지 같이 동반성장하는 거예요. 동반성장은 시스템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하는, 아까 말했던 꿈과 목표를 정하고 명단을 작성하는 이거를 먼저 하세요. 나부터. 그 다음에 그래야지만 다른 사람을 복제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사장님들한테 간혹 가다가 이렇게 말하는 프로가 뭐냐면, 또 이제부터 사장은 아무나 하나 뭐 그런 프로였더라고 보니까.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폐업하라고 그래요. 그 컨설턴트가 해주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뭐라냐면 프랜차이점을 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매뉴얼이 없는 당신이 프랜차이점을 어떻게 내요? 이랬어요. 레시피를 당신만 알고 원가를 당신만 알고 그걸 넘어서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당신이 무슨 프랜차이점을 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사장님이 이 사업을 복제시키고 싶은데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제를 시켜? 근데 이걸 배울 자신이 없어? 그럼 같이 배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시든 센터에 모시고 오시든 같이 해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복제시키기 전에 나부터 알아. 나를 하는데 시간을 오래 투자하는 건 상관없어요. 나는 나 혼자 다녀. 상관없어요. 나부터 완벽하게 복제하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모터가 달린다니까. 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찾으면요, 복제가 쉬워져요. 실은 밖에 어느 날 문득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정말 잘하고 싶은 베테랑이 되고 싶고 프로가 되고 싶으면 그냥 아무 스폰서도 모르게 200명을 만나보세요. 100명을. 나 만나는 척 하지 말고 100명을 만나보세요. 그럼 어느 날 스폰서도 모르는데 아예 프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매일 집에서 칼 갈듯이 나는 프로가, 절대 그런 일은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부만 한다고 프로가 되지는 않아요. 절대로 공부만 한다고 프로가 되지 않더라고. 내가 성공하는 방법은 경험에서 배운다고 그랬어요. 공부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경험에서 내가 성장하고 경험에서 내가 성공하더라. 그래서 미팅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안내해주는 미팅을 통해서 내가 점차적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복제가 되어졌을 때 시간적 자유가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득, 자동 소득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저는 정말 사장님들이 자동 소득원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원하는 만큼.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에 분명한 건 나왔어요. 큰 부자, 그게 진짜 부자일까? 그리고 부모님한테 받은 그게 진짜 큰 부자일까?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걸 막 보면서 위안이 됐어요. 자동소득은. 그래서 사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 8가지를 하나 늦더라도 천천히 하지만 행동은 빠르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장님부터 정립하시고요. 누군가 한다 그러면 이것부터 하나부터 빨리빨리 하셔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동시다발로. 하지만 중요한 거는 누군가 뭔가를 시킬 때 꿈과 목표는 결단은요 안 돼요. 하지만 꿈과 목표는 꼭 그 사람한테 체크업 하셔야 명단을 작성하고 요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더라도 자기가 왜 하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약입니다. 8가지를 꿈, 목표, 이유와 속도, 그 다음에 포기 리스트를 적고요. 결단은 포기를 안 해요. 결단 안 한 거예요. 명단 작성 성공의 도구이고, 그다음 미팅 프로모션, 사업의 성장, 사업의 크기, 인쇄 소득의 발판, 사업의 지속, 팀워크, 그다음 네트워크 사업의 본질, 시스템이 안성이 되더라. 이 8가지를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하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부터 하시고요. 고기버 다음 주에 배울 행동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뭐 해야 돼요? 처음에 팔자 되게 중요해요. 근데 팔더라도 명단이 있어야지 팔죠. 그리고 몇 명을 팔 건지 이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팔아야죠. 전달해야죠. 근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팔고 얼마큼을 팔아야 어떤 돈을 벌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내해 주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팔고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얘기 듣게 하지 마시고 사장님들이 어떻게 전달하고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었을 때 너한테 어떠한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올해 어떤 맵을 만들어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사장님들이 좀 제대로 안내를 해보시라. 그러면 이분이 진짜 뭐예요? 리더가 되는 게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MBA에 들어오신 많은 사장님들이 이 성공의 8단계부터 차근차근 한번 체크업 해보시고 여기 모시고 온 스폰서님과 같이 한번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시스템이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이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다 사장님께 실천하신다라고 하면 정말 멋진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인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래요? 꿈과 목표래요. 우리 MBA 수강 사장님들께서 꿈과 목표만 명확하게 가지신다라고 하면 올해 멋진 방향으로 나아가실 것 같습니다. 이제 스폰서님과 함께 나의 꿈과 목표를 설정하셔서 성공하는 방법대로 한 계단씩 가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사장님들께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아마 막힘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